네, 안녕하세요. 테크 유튜버 리니브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제품은요, 바로 아이폰 XR입니다. 해당 영상은 갤럭시 S20으로 촬영하여 제작하였고, 리뷰 시작 전에 간단한 스펙을 설명을 드리자면, 전면에 6.1인치 1792 곱하기 828의 LCD 디스플레이, 칩셋은 A12 바이오닉 칩셋, 3GB 램, 무게는 194g, 배터리는 2942mAh가 들어있고, IP67 방수 방진, 무선 충전, 그리고 트루톤 디스플레이 정도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은 배터리 성능 90%를 가지고 있는 64GB 블랙 모델이고 40만원을 지불하고 구매해 왔습니다. 제가 바로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아이폰 11을 리뷰할 때 지금은 아이폰 11 말고 XR을 구매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기가 어떨지 한번 함께 알아봅시다. 그럼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외관을 한번 살펴보자면 전면에는 6.1인치의 디스플레이, 그리고 좌측에는 뮤트키, 음소거키, 그리고 음량 조절키, 그리고 우측에는 전원키, 그리고 하단에는 스피커, 충전단자, 마이크, 뒷면을 보시면 카메라, 2차 마이크, LED, 그리고 애플 로고, 아이폰 로고가 있습니다. 외관은 아이폰 11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면을 제외하면 디자인은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폰 11과 동일한 해상도의 디스플레이, 그리고 동일한 베젤. 아이폰 XR 입장에서는 최신형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스플레이를 보면 상당히 좋은 디스플레이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은 액정을 사설 수리점에서 수리를 받은 제품이므로 트루톤 디스플레이가 불가능한 그런 기기인데, 여기 보시면 트루톤 디스플레이가 있어야 할 자리에 트루톤 디스플레이 그 기능키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기계인데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기능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아쉽다라는 점은 먼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기도 해상도가 살짝 부족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단에 존재하는 스피커, 이 스피커도 그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음악을 듣던, 어느 정도의 음향으로 듣던 만족스럽게 사용이 가능한 스피커가 탑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칩셋 성능을 알아볼 건데 이 기기는 따로 말씀드릴 것 없이 성능도 아주 만족스러운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 벤치마크 상으로도 스냅드래곤 855보다 높고 865보다는 부족한 정도이기 때문에 실사용에서는 전혀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무거운 작업을 별로 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작업을 할 때나 게임을 할 때 전혀 끊김없이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어떤 작업을 해도 끊김이 없다는 점, 이게 단순히 끊김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해도 부드럽게, 특히 게임할 때 잔렉이 있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게임할 때 잔렉이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칩셋 성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기기들에서도 잘 돌아간다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기기에서도 역시나 잘 돌아가고, 잘 돌아가는 거를 떠나서 어떤 작업, 게임을 할 때 박는다던가 하는 등의 그 고프레임이 필요한 그런 작업에서 끊김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박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프레임 드랍이 일어나기 쉬운데 전혀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프레임이 연결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램 성능을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아이폰을 몇 번 리뷰를 하면서 항상 램에 대해서는 참 괜찮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뭐 역시 보이는 램과는 다르게 상당히 만족스럽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플을 계속 이렇게 실행을 시켜도 문제없이 구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앞에 실행시켰던 어플들을 이렇게 다시 실행을 시켜도 문제없이 실행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이지만 아무리 아이폰 중에서 납득이 갈 만한 가격대이다 라고 말을 해도 40만원대의 기기인데
3GB의 램은 조금 너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기분이 나쁠 뿐이지 그 점을 제외하면 상당히 괜찮은 램 성능을 보여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카메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성능은 그냥저냥 만족스럽고 사진 품질도 상당히 괜찮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하나만 달려 있어서 사람을 인식해야만 이 인물 사진 모드, 그 라이브 포커스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점이나 야간 모드가 없어서 야간에 사진을 찍을 때 살짝 아쉬웠다라는 점, 그 점이 조금은 아쉬웠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능들, 뭐 슬로우 모션이나 타임랩스 이런 기능들이 아주 괜찮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면 카메라도 특유의 오이 현상을 제외하면 애플의 감성을 담은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아주 만족스러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배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너무너무 오래가는 괴물 배터리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따로 무슨 작업을 했다거나 한 건 아닌데 배터리를 거의 10시간 넘게 사용을 했습니다. 저는 항상 비슷한 패턴으로 휴대폰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와이파이로 주로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게임을 하는데, 드라마를 거의 10편을 넘게 볼 수가 있었고 영화는 7편 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이폰 11처럼 게임을 할 때나 영상을 볼 때, 혹은 이 두 경우가 아니더라도 모든 작업에서 배터리 소모가 거의 동일했습니다. 이게 배터리 효율이 좋은 거다라고 말씀을 하던데,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여튼 배터리가 상당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로 이것도 역시 배터리 충전은 오래 걸렸다라는 점은 알아두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드릴 건데, 중고로 아이폰을 구매를 하실 거면 그냥 이 기기를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배터리가 너무 마음에 들고, 디스플레이는 아이폰 11이랑 거의 동일하고 카메라나 스피커, 칩셋 등등 뭐 하나 부족한 점이 없습니다. IP67 등급이지만 방수 방진 기능과 무선 충전 기능도 들어있으니까 필수 기능들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싱글 카메라이기 때문에 인물 사진 모드가 제한적이고 야간 모드가 없다는 점, 그리고 램이 아쉽고 해상도가 살짝 부족하다라는 점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메인 폰으로는 부족함 없이 사용이 가능하고 세컨 폰으로도 상당히 만족스럽게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이폰 11보다는 이 제품이 더 괜찮지 않나. 가격은 훨씬 저렴하고 대부분의 사용에서 크게 차이를 못 느끼실 거라 저는 이쪽이 좀 더 괜찮은 선택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테크 유튜버 리뉴브였고,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시고 리뷰 요청이나 기타 요청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빠이!